자, 이제 2번에 나오죠. 정부의 경제적 역할. 자, 첫 번째, 소득 재분배 정책. 이런 거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생각해봐. 소득 재분배 정책은 시장에 맡겼더니만, 자, 시장에다가 맡겼더니만 소득이 분배가 됐어. 그런데 상당히 불평등하게 돼 있어.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걸 다시 분배해야 돼. 재분배해야 돼. 요거를 이제 우리가 1차 분배라고 그러지. 그죠? 1차 분배라고 그러고 정부가 와서 이걸 다시 분배하는 걸 요걸 이제 2차 분배라고 하거든? 그러면 정부가 이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데 핵심은 어떻게 되겠니? 핵심은. 1차 분배에서 분배를 많이 받은 사람, 부자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하면 되겠지? 이 기계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누진 소득세 뒤에서 배운다. 이거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 걷지 말자. 이게 누진세야.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거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말하는 거죠.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고, 누진소득세, 누진세, 줄여서 누진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자. 그래서 빈부격차를 완화하자. 이게 소득 재분배 정책이고요. 다음에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 요거 시장 실패 해결하는 거지. 효율성을 촉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뭐 해결한다? 시장 실패 해결하는 거다. 오케이? 시장 실패 해결하는 거다. 어머, 선생님, 그러면 시장 실패가 뭐예요? 자, 보자. 어떻게 지금 교재가 돼 있나 봐봐. 자원의 최적 배분 정책, 시장 실패 해결하는 거다. 그럼 시장 실패가 뭔지 구체적으로 배우자 말이야, 이제부터. 시장 실패 배운다, 하나하나. 문제 풀다 보면은 소득 불균형이나 경기 변동까지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시장 실패는 아니야. 시장 실패는 자유 경쟁에 맡겼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를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넓은 의미로 그냥 시장의 문제점을 다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그러는 시중 참고서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다가 이 사람은 정확하게 시장 실패를 콕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문제점, 빈부격차, 시장 실패, 경기 변동을 다 묶어서 그냥 넓은 의미로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시장 실패라고 불렀구나. 이래서 문제 풀면 된다. 맥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요. 자, 거기에 시장 실패를 하나씩 보시면 첫째, 개인의 자유 경쟁에다 맡기면 경쟁이 너무 지나치는 경우가 생겨요. 과당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심하게 경쟁하는 거야. 그러면은 효율성이 떨어져.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봐. 쓸데없는 광고도 때려야지요. 쓸데없이 그냥 무슨 전단지 만들어 뿌려야지요. 엄청난 자원 낭비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다가는 결국 뭐가 생기냐? 돈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망하고 말아요. 경쟁이 너무 심화되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휴대폰 회사가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휴대폰을 막 그냥 공짜로 줬지, 그지? 휴대폰을 공짜로 주면 소비자는 좋지요. 그런데 결국은 돈 없는 휴대폰 회사는 망해요. 그러면 돈 있는 회사만 혼자 살아남게 되고 독점 기업이 만들어지지, 그렇게 되면. 그지? 그러면 이제 제가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야. 기술 개발하지 않고 가격만 올리고, 자원이 있어도 자원 절약하려고 노력 안 해. 가격 올리면 되는 거니까.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 같은 것 제정해서 규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비용 최대효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외부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외부 효과인데 안 좋은 외부 효과가 있고 좋은 외부 효과가 있어. 그럼 외부 효과가 무슨 뜻이냐? 외부 효과라는 거는 외부 효과 옆에다 쓰세요. 외부 효과는
이거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익을 보는 것만 해. 이익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그 시장 경제는 내가 무슨 손해를 봤다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예컨대 네가 내 물건 하나 가지고 왔어. 내 10만 원짜리 물건 하나 가져갔으면 네가 나한테 얼마 줘야 돼? 1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네가 나에게 10만 원어치 비용을 발생시키고도 네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야. 일방적으로 난 피해만 보는 거지, 그지?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익도 마찬가지야. 시장 경제에서 네가 이익을 보려면 돈을 내야지. 이 수업 들으려면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래야 내가 이 수업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이익을 보는 자는 돈을 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자는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하는 거야. 가격을 지불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만 시장 경제가 문제를 해결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격을 돈을 내야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수업을 하는 거고 생산활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경제교육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냐? 시장은 안 돌아가 그러면.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 사람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환경오염 생각해봐. 환경오염이 바로 해로운 외부 효과인데 네가 말이야 환경오염 네가 너네 집에서 연탄을 사용하거나 보일러를 사용하면은 대기가 오염되지. 응? 그러면 대기가 오염되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봐, 안 봐? 피해를 보지.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의 병원비는 네가 되니 피해 본 사람이 자기가 되니 자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봐라. 여기 봐봐. 자, 요거부터 보고 하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많이 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음은 이제 어느 기업의 생산비, 어떤 상품을 계속 만들어갈 때 생산비하고 수입이 변화되는 건데, 원래 그 이윤을 계산할 때는 말이야. 이윤을 계산할 때는 총 비용하고 총 수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 계산한다는 거 배웠지? 총 수입, 비용과 총 수입. 그지? 그러면 첫 번째 만들 때 이윤이 얼마 생겨? 이윤 한번 계산해 볼까? 얼마? 50, 여기 50만큼 이윤이 생기지, 그지? 두 번째 거는 90 생기지? 얘는 몇 번째까지 만들 것 같아? 이윤이 생길 때까지 만들겠지? 어디까지 만들겠어, 얘는? 자, 이렇게 되면 얼마야? 여기 세 번째 거 만들 때 이윤이 얼마 증가해? 이렇게 하면은 이윤이 120. 그 다음에는 100? 140이에요? 총비용. 비용 증가분, 총비용. 이러면 140. 이렇게 만들면 150. 여기는 얼마야? 150. 여기는 140. 그럼 얘는 일곱 번째 거는 안 만들겠지?
어디까지 만들고 말아? 6번째 것까지 만들고 말지? 그지? 그게 바로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 어디까지 만드냐?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까지 만들면 이윤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이윤 최대 150이 되잖아요. 그죠?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납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까지 하면 이윤이 극대화가 된다. 이 안에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얘가 생산을 할 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 얘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를 하나 만들 때 자기가 집어넣는 비용이 20원인, 들어가는 비용이 10원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버는 돈은 60원이야. 그래서 얘가 50원만큼의 이익을 보고 있거든? 그런데 얘가 자동차를 만들면은 오염물질이 뿜어질 거 아니냐. 그지? 환경이 오염되지. 그럼 환경이 오염되면 그걸 누군가가 돈을 내서 해결해야지. 그잖아. 그거를 환경 오염 정화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걸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고. 외부 효과. 이거를 말이야. 이 기업이 부담한다면 외부 효과가 아닌데 이 기업은 자기가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만 부담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더러워져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오염을 정화하는 이 비용은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국가에 맡긴다거나 우리 사회에다가 맡겨버리면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좋은 외부 효과야? 안 좋은 외부 효과야? 안 좋은 외부 효과지. 그지?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까? 오염 정화비를 개별 기업이 부담하지 않을 때 기업은 몇 단위 재화를 생산하겠습니까? 몇 단위를 생산한다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 몇 번째까지? 6단위까지 생산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윤 극대점이니까. 자, 이 경우 사적 총이윤은 얼마? 사적 총이윤이라는 건 이 기업이 부담한 비용과 이 기업이 얻은 수입을 가지고 이 기업이 번 이윤을 따지면 돼. 자, 이 기업이 총 지출한 비용이 얼마? 총 벌어들인 돈부터 따지자. 얼마? 360이지? 360 마이너스 210. 이러면 이윤 되지. 그래서 얼마? 150이다. 이렇게 되지. 150. 그러면 이걸 사회적으로 따져보잔 말이야. 사적으로 따져보지 말고 우리 사회적으로 따져보세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결국 뭐도 들어갔어? 이 정화비를 누가 댔어? 우리 사회가 됐지? 우리가 세금 내서 됐지? 그러면은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라고 하냐면 이런 비용은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 이건 개별 기업이 부담한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부담했어? 우리가 부담한 거지. 이건 외부 효과지. 그지? 이거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부담한 거야. 제3자가. 이거 제3자가 부담한 거지. 제3자가 부담한 비용이야. 사회적 비용은 이 비용하고 이 비용을 합한 것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 우리 사회가 총 지출한 비용. 첫 번째 물건을 만들 때 이 기업은 10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서 사적 비용. 그런데 이 상품 만드는 바람에 정화 비용이 20만큼 우리가 세금을 써야 돼.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 상품을 위해서 나간 총 비용은 사적 비용 10, 외부 효과 20에서 30이 나간 거지. 그치? 그런데 개별 기업은 이건 지가 부담하지 않으니까 이건 신경 안 쓰고 10원만 신경 쓰고 물건 만든다 그런 얘기지. 그치? 그러면 사회적 이유는 얼마야? 사회적 이유는? 자,
이때 수입 얼마 생겼어? 6개 만들면 360. 비용은 얼마 그래, 비용. 사적 비용 210에다가 하나 만들 때마다 얼마씩 증가해? 얼마씩 생겨? 20씩 생기지? 그럼 얼마야? 6개 만들었으니까 120 이렇게 되지. 그럼 이윤 얼마야? 사회적 이윤 얼마? 30 이렇게 되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적합한 생산량은 얼마인가 볼까요? 자, 사회적으로 적합한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그럼 사회적으로 적합한 생산량 그러면 사회적 수입과 사회적 비용을 따져갖고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을 찾아야지, 그지?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 뭐하고 뭐가 같아지면 되겠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면 되지. 자, 한계 수입 얼마? 물건 하나 만들 때 얼마 증가해? 60, 아니, 여기 아니다. 미안. 얼마 증가해? 60 증가하지. 그지? 물론 60원짜리니까는. 그러면 요거 만들 때 비용이 얼마야? 사회적으로 따지면. 여기 10, 여기 20해서 30이지. 그럼 비용이 작으니까 만들어야지. 요 미안하다. 요거 아니고 요 위에 한계 비용 갖고 따지. 한계 비용. 이거 한계 비용이 아니다. 그지? 요거다. 미안하다. 요거 10, 요거 30 만들고 요거 20, 요거 20이 40이네. 그지? 한계 비용이 40. 수입은 60. 만들어야지.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거 만들 때 기업이 부담하는 거 30, 사회가 부담하는 거 20. 그래서 얼마 부담해야 돼? 50만큼 비용이 증가하는데 수입은 60이니까 만들어야지. 수입이 더 크니까. 네 번째 거. 개인이 부담하는 거 40. 사회가 부담하는 거 20. 합해서 비용이 60이지. 한개 수입 60이지. 그럼 여기까지 만들고 더 이상 만들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그럼 몇 개 만들어야 돼? 4개를 만들어야 사회적으로는 적합한 거야. 이때 이윤이 얼마일까? 이윤 한번 따져보자. 이윤 얼마냐 이때. 이윤. 자, 4개 만들면 수입이 240. 비용은 100에다가 하나, 둘, 셋, 넷, 140이니까 180이니까 180이죠. 여기 개인이 부담하는 거 100, 사회가 부담하는 거 4개니까 80, 180. 그러면 이윤이 60이네, 그지? 4개 만들면 사회적 이윤이 60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개인에게 맡기면 몇 개까지 만들었어, 아까? 6개 만들었잖아, 6개. 응? 자기 이윤이 얼마야? 150이잖아.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30밖에 안 되잖아. 사회적으로 보면 몇 개 만들어야 돼? 4개 만들어야지. 됐나? 그래서 너네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 해로운 외부 효과. 사회에서는 4개를 만들면 가장 적합한데 개인에게 맡기면 너무 많이 만든다. 6개까지. 그래서 개인에게는 이윤이 극대화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이윤 극대화가 안 된다. 이게 비효율이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니까. 됐나? 이 도표 갖고 이해하면 쉽다. 그래서 환경오염 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해로운 외부 효과인 경우에는, 자, 이거를 외부 불경제 그래요. 외부 불경제, 해로운 외부 효과. 이런 경우에는 사적 비용이 더 크니,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니. 뭐가 더 커? 사적 비용은 정합이 지가 부담 안 하니까 작지.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 비용에다가 정합비까지 더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야.
사회적 비용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지. 이 자동차 6번째 것을 여섯 단위를 만들 때, 6단위 만들 때 사적 비용이 총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여기서 210이 들잖아. 근데 사회적 비용은 얼마야? 사회적 비용은 여기서 계산했지. 여기 210 더하기 110 얼마야? 330이잖아. 그러니까 기업은 이것만 보고 물건 만든다니까. 너 이것도 고려 안 하고 이걸 고려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개별 기업에게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떠넘기는 거야. 이렇게. 야, 너 있잖아.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정합이 20원 드니까 이거 니들이 부담해. 알았어?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제는 비용을 10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3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4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5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6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70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번째 것까지 60, 한 개별 한 교수 같아지는 점 이렇게 만들고 끝내버리지.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해로운 외부 효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로운 외부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공원 선생님이 끄고 설명을 해줄게요.